오늘은 갤럭시 S25 울트라를 가져왔어요. 언팩 행사 이후부터 2월 3일까지 사전 예약을 진행했었는데 이번엔 갤럭시 S25 울트라 자체에 대한 기대랑 연휴도 겹쳐 있어서 유독 오래 기다린 느낌이었어요. 2월 7일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사전 예약 혜택이 많이 줄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동안은 그래도 삼성 케어 플러스라도 꾸준히 들어갔었는데 이번엔 삼성 케어 플러스 혜택이 빠지고 실제로 체감되는 혜택은 더블 스토리지 하나가 끝이에요. 물론 더블 스토리지 혜택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점점 줄어드는 혜택이 좀 아쉽다고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갤럭시 S25 울트라는 256기가, 512기가, 1테라까지 있고 사전 예약 기간 동안은 더블 스토리지 때문에 256기가는 정식 출시 이후에 구입할 수 있어요. 이건 그동안도 그랬고 가격은 지난 모델이랑 똑같아요. 다양한 이유로 가격이 오를 줄 알았는데 다행히 동결이고 램은 최대 16기가까지 있는데 이건 삼성닷컴 삼성 강남을 통해 1TB 플러스 16GB 전용으로만 있어요. 색상은 티타늄 그레이, 티타늄 블랙, 티타늄 화이트 실버, 그리고 제가 구입한 티타늄 실버 블루까지가 기본 색상이고 삼성닷컴 삼성 강남 전용 컬러는 티타늄 제이드 그린, 티타늄 핑크 골드, 티타늄 제트 블랙까지 있어요. 티타늄을 사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색상이 톤 다운된 그런 느낌인데 어차피 색상에 대한 호불호는 개인 취향의 영역이니까 애매하다 싶으시다면 실물 한 번씩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패키지 전면에는 약간 그림자 느낌으로 제품 이미지 있고 흑백 느낌이지만 기기 색상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측면엔 갤럭시 S25 울트라 로고 있고 특이한 건 이 봉인 스티커 윗부분에도 색상 구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이건 소비자보다는 판매하는 입장을 고려해서 만들어둔 부분 같기도 하네요. 구성품은 이제 진짜 별다를 게 없죠. USB C2C 케이블, 유심 제거 핀, 그리고 간단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저는 원래 작고 가벼운 스마트폰을 선호하는 편이라 전작까지는 울트라 모델보다는 기본형을 더 궁금해 했었는데 이번엔 반대로 울트라 모델이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디자인인데 그동안의 울트라 모델은 예전 갤럭시 노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노트 시리즈 디자인을 선호하지 않아서 계속 아쉽다는 생각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그 디자인을 버리고 일반 모델 플러스 모델과 조금 더 가까운 느낌으로 변했어요. 사실 디자인이 변했다고 하기엔 이 모서리 라운드 처리 정도가 달라진 건데 이거 하나로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아예 싹 달라졌어요. 물론 이 부분도 디자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달라진 게 없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이전 디자인이 더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전체적인 크기는 세로 0.5mm 정도, 가로가 1.4mm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있고 두께도 대략 0.4mm 정도 줄어들었어요. 이 폼팩터가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크기도 살짝 달라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무게도 전작은 232g이었는데 무려 14g이나 줄어서 218g이 됐어요. 울트라 모델이 크기도 크기지만 이 무게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꽤 많았는데 이번엔 무게 감량까지 있어서 여러모로 노력을 많이 한 제품인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는 1440x3110 LTPO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고 최대 2600니트 밝기까지 지원을 해요. 디스플레이 자체는 전작과 차이가 없는데 이 디스플레이를 덮고 있는 강화 유리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전작에서 코닝 고릴라 아머라는 강화 유리를 사용했고 이 강화 유리는 기본적으로 반사 방지가 가능해서 엄청나게 좋은 평을 받았고 심지어 이 이후에 다른 스마트폰용 제품으로 AR 필름이나 강화 유리가 유행하기도 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다른 스마트폰에 사용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강화 유리가 또 한 번 업그레이드 됐는데 반사 방지 효과도 늘어났고 내구성도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반사 방지는 전작이랑 비교해보면 이 정도 차이가 있는데 심하게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네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울트라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이번 갤럭시 S25 시리즈가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하드웨어 스펙일 거예요.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탑재됐는데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성능은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검증된 성능이에요. 간단하게 벤치 돌려보면 전작인 갤럭시 S24 울트라랑은 이 정도 차이가 나고 무조건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아이폰 16 프로의 A18 프로랑 비교하면 이 정도 차이가 나요. 물론 벤치 점수가 전부가 아니고 스마트폰 성능이 상향 평
최정준화된 상태에서 성능 향상을 확 느끼기 쉽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거의 독보적이었던 애플의 AP를 뛰어넘었다는 건 스마트폰 시장에 변화가 생겼다는 뜻이고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램은 울트라 모델 기준으로 12기가, 16기가가 있어요. 근데 16기가 모델은 1TB 저장 공간하고 묶이고 그마저도 삼성닷컴, 삼성 강남 전용으로만 구입할 수 있는데 1TB 모델이 전부 16기가가 아닌 부분이랑 색상 선택에 고민이 생긴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도 램은 아끼지 않고 넣어줘서 좋은 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다음은 카메라를 보면 센서는 초광각을 제외하면 전부 기존과 같아요. 광각, 3배망원, 5배망원, 초광각까지의 구성도 전부 다 똑같은데 초광각만 1200만화소에서 5000만화소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초광각 결과물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은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초광각은 접사를 촬영하는 렌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화소가 탑재되면서 활용도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메인 광각이랑 망원으로 촬영한 결과물은 아무래도 AP의 힘을 많이 빌리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여기저기서 사진 촬영도 해보고 비교도 해보고 해볼게요. 그리고 항상 조금 부족한 느낌이었던 영상 부분도 다양한 환경에서 촬영해볼 예정이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번에 이 카메라 링 부분의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어요. 폴드 6나 플립 6에서 보던 느낌으로 변경이 됐는데 의외로 이 부분이 호불호가 좀 크더라고요. 올리브 링이라고 그러던데 그 피자에 올라가 있는 그 올리브를 말하는 거겠죠. 그냥 같은 검은색이라 저는 사실 크게 이상한 부분은 없는 것 같지만 아무래도 개인 취향이 있는 부분인가 봐요. 그리고 오래전 갤럭시 노트 초창기 때부터 노트 시리즈만 고집하는 사용자들이 꽤 많았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S펜일 텐데 기기 안에 내장되는 방식, 그리고 급할 때 꺼내서 필기도 하고 간단하게 그림도 그리고 소소하게 컨트롤이나 게임도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노트 시리즈를 고집했었는데 이번 S펜은 약간의 변화가 생겼어요. 블루투스 기능이 빠졌는데 그러면서 에어 제스처 컨트롤이나 카메라 셔터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어요. 삼성 측 입장으로는 이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잘 사용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아직은 뭐 소문이긴 하지만 블루투스가 내장된 S펜을 별도로 판매할 예정이라는 얘기도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충전 관련해서도 아주 중요한 변화가 또 있었어요. 유선 충전은 최대 45W 그대로인데 기존 치 규격에서 치2 규격으로 변경됐어요. 정확히는 완벽한 치2는 아닌 게 치2는 애플 맥세이프 기반이라 자석까지 있었을 때 치2가 되지만 갤럭시 S25 울트라에는 자석이 없기 때문에 치2 레디라고 하더라고요. 충전 모듈 자체는 치2를 지원하지만 기기 자체에는 자석이 없어서 자석이 탑재된 케이스를 사용했을 때 애플의 맥세이프와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건 굉장히 반가운 변화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과 갤럭시를 항상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책상에는 치 무선 충전 스탠드랑 MFM 스탠드 두 개를 놓고 사용하고 차량에서는 아이폰 고속 충전은 그냥 포기한 상태였는데 이제 치2 충전기로 바꾸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최대 15W까지 충전이 가능한데 중국 스마트폰에 비하면 약간 아쉬운 속도지만 그래도 충전기 대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에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일단 원 UI 7.0 탑재가 가장 크게 와닿을 거예요. 베타 테스트로 먼저 공개하긴 했지만 베타 지원 기기가 많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테스트를 해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다양한 변화가 있었고 당연히 호불호도 있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알림창이나 잠금화면의 나우바, 나우 브리프 정도일 거고 나머지는 소소한 UI나 아이콘 변경 정도가 있는데 그 와중에 구글의 제미나이 기본 탑재가 신기하더라고요. 제미나이를 탑재하면서 갤럭시 AI 자체로 어려운 부분은 제미나이를 통해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기도 한데 애플은 챗 GPT, 갤럭시는 제미나이를 탑재한 게 신기하면서도 당분간은 AI 싸움이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국내 한정으로는 당연히 비교 대상이 아이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로 보면 AI 부분에서는 그나마 갤럭시가 실생활에 더 도움을 주는 부분이 커서 적어도 AI만큼은 갤럭시에 거는 기대가 더 큰 상황이기도 해요. 지금 막 개봉해서 이것저것 만져봤기 때문에 당장 이 갤럭시 S25 울트라에 대해 당연히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첫인상으로만 보면 일단 달라진 디자인이랑 얇은 베젤이 굉장히 마음에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티타늄 마감의 노트 시리즈 디자인을 벗어나서 외관은 만족스럽고 가벼워진 무게도 체감이 많이 되고 신경을 꽤 많이 쓴 제품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이렇게 갤럭시 S25 울트라를 개봉하고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가장 큰 변화가 아무래도 디자인이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좀 칭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디자인은 개인 취향의 영역이고 저랑은 충분히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했다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시간 이후로 제 입맛대로 세팅해서 실사용을 해볼 생각이고 추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